안녕하세요. 티톡의 슈입니다. 안녕하세요. 티톡의 미친말입니다. 저희는 티를 마시면서 사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후반 평범한 가장이자 아이 아빠입니다. 제목 그대로 80만 원 때문에 와이프랑 별거 중이고요. 와이프는 신뢰 문제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월 급여 실수령액이 420만 원입니다. 연말 떡값이랑 보너스까지 합치면 월로 쳐서 플러스 50만 원 정도 더 붙겠네요. 와이프는 270에서 80만 원 가량 버는 것 같고요. 제가 월급 모조리 집에다 다 주고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받았습니다. 직업 특성상 출장비와 일종의 뇌물, 하청업체에서부터 받는 건데 가벼운 정도입니다. 책정을 하자면 매달 적을 때는 3에서 40만 원, 많을 때는 8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 돈은 친구들이랑 술자리 또는 직장에서 위치가 있다 보니 밑에 애들 투덜거리지 않게끔 커피나 맥주 한 잔씩 사주거나 간식이라도 입에 넣어주려고 돈을 써야 해요. 주로 그런 용도로 써왔습니다. 아니면 뭐 가끔 하고 싶은 게임팩을 사다던가 재미있는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다면 거기에 소액 현질 정도 와이프 몰래 했고요.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그랬습니다. 와이프가 그 옷 뭐야? 처음 보는 건데 하면 용돈 야금야금 모아 샀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 부수입 80만 원이 한 번에 걸렸습니다. 어쩌다 걸린 건지 죄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 중략하고요. 처음엔 제가 얼버무리니 의심이 이상한 쪽으로 가더군요. 업소, 술집, 매춘 이런 쪽으로요. 이거 다 거짓말 하다가는 상황이 엿되겠다 싶어서 솔직히 말했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요. 처음엔 병명으로 시작했다 말하다 보니 우라가 치밀어 한탄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이럽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왜 했는데? 내가 그거 사실대로 말하면 그 돈 뺏어가니? 나도 상황 다 알아 이해하고 근데 왜 사실대로 말은 안 했지? 이런 사람이랑 내가 어떻게 살아? 또 무슨 사실을 숨겼을 줄 알고 또 그 사실로 거짓말하고 있을 줄 알고 아내랑 싸우다가 밖에 좀 돌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집에 아무도 없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연락도 안 했습니다. 그러고 다음 날에 퇴근했는데 집에 없길래 열이 뻗쳐가지고 뭐 하자고냐고 싸웠다고 집 가는 버릇 언제 고칠래 하면서 카톡을 보냈더니 몇 시간 후에 이혼하자는 답장이 오더군요. 잘못 봤나 싶어 몇 번 눈을 씻고 봤는데 분명 이혼 들구자가 있더군요. 자기는 돈 80만 원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자기를 속였다는 거에 크나큰 배신감으로 다가왔답니다. 어, 아니지, 이거 혹시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까? 거짓말한 건 잘못한 게 맞죠. 근데 어느 미친놈이 와이프한테 미주알 고주알 자기야 나 이번에 얼마 수입이 있는데 이거 다 줄게 대신 나 이거 쓰게 해주라 합니까? 어느 와이프가 어머 우리 남편 수입이 더 있구나 그거 다 써야 합니까? 아무튼 참 답답하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선 조금 불만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남편분의 불만은 추가 수입이 들어오는 그 부분을 굳이 얘기해야 하나 아내한테 그 부분이 이제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할까? 그런 게 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어, 그 처음에 얘기를 하다 보면 결혼 후에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했다기보다는 남편분이 아내 의견에 조금 맞춰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의견에 따라주다 보니 남편분이 불만이 좀 있어 보이고요. 사실 이런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로 이제 의견 차이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남편분이 좀 불만이 계속 있었을 거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 운영 방식이 있잖아요. 주변에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주변에서 들어보면 뭐 각자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남편이든 혹은 아내가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관리는 각자 하되 이제 그
돈을 이제 공유하거나. 근데 이거는 근데 어찌됐든 부부가 충분하게 이제 합의가 이뤄졌으면 괜찮았을 것 같거든요. 음. 아, 여기 이렇게 써 있네. 여기 이제 남자들 사이에선 쪼다 찐따 취급받지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걸 보면 자기가 생각해도 이런 거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행동은 아닌데 그런 부분을 이제 와이프한테 아내분한테 이제 해 주었다. 이제 그럼으로써 자신은 이런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해줬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는 걸로 좀 보이거든요. 그 첫 번째 이제 있었던 글이. 근데 이제 또 이해 가는 거는 이제 남자들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돈을 벌면 그 돈이 이제 액수가 통장에 찍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내가 일해서 번 돈이면은 그거를 쓰지는 않더라도 그 쓸 수 있는 내가 진짜 필요할 땐 이 돈을 써야겠다. 저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런 게 있어야지 좀 일하는 맛도 나고 하는데 이제 그거 자체를 자기는 포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미 그렇게 경제권을 준 경우라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불만이 있는 경우면 오히려 남편분이 경제권을 먼저 관리를 하고 이제 아내를 설득했으면 좀 더 나은 반응의 관계가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도 하긴 하거든요. 이게 누가 갖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도. 그거는 좀 확실히 대화를 하고 서로가 원하는 건지 그 부분은 지금 아내분은 원하는데 지금 남편분은 그걸 원했던 게 아니라고 이 글에 나타나니까 아내분이 어떻게 그 수입을 관리하는지는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나와 있는 거는 아내분의 이제 어떤 리액션이죠. 남자가 이렇게 했는데 아내가 지금 집을 나가서 이혼을 하겠다고 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조금 이해가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해가는 부분은 뭐냐면 이 아내분은 굉장히 남편분을 신뢰를 하고 신뢰를 안 했더라도 이 아내분은 신뢰라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좀 크게 생각하는 분인데 남편이 그런 수입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생각 만약에 정말 남편의 행동에 대한 어떤 그 충격을 받은 거라면 이것도 이제 건강한 생각은 아니죠. 왜냐면 또 무슨 사실을 숨겼을 줄 알고라고 말하는 거는 솔직히 넘겨짚는 거잖아요. 추측하고.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자기가 이제 상상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내분도 건강한 리액션은 아니다. 아내분이 의심을 하잖아요. 이 옷이 어디서 났냐고. 그때 되게 이제 남편분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더 그 전에도 거짓말이 있었지만 더 명확하게 이제 의심을 품다가 정확하게 이 옷이 어디서 났냐. 근데 그때 남편분이 그냥 거짓말로 둘러대는 것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문제가 됐는데 오히려 그때 이 돈이 출처를 얘기를 하고 좀 더 가볍다기보다는 좀 더 의심이 들지 않게 말을 했으면 지금보다 관계가 풀려질 타이밍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얘기하면 됐죠. 네네. 그러니까 의심을 듣는 순간은 되게 많았겠지만 확신하게 되는 의심은 정확하게 그분이 질문했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의심을 해서 입으로 담진 않았지만 궁금하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부터 조금씩 풀어 나갔더라면 이렇게까지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쵸. 그때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제가 봤을 때도 아내분은 이해를 해줬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가 봤을 때 이 남편은 지금 그 수입이 그 지금 말하는 그 수입이 지금 일정한 수입이 아니잖아요. 보면 30만 원일 때도 있고 이게 많을 때는 80만 원일 때도 있는데 월급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게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남편은 그 생각이 이미 깔려 있어요, 전제. 그래서 자기가 이미 실수령액이 이만큼인데 와이프보다 많이 버는데 나는 경제권을 넘겨줬다. 이미 거기서 자기는 이제 어느 정도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 30, 80만 원 이 정도 자기가 받는 거 가지고 굳이 내가 또 이것까지 아내한테 보고를 해야 되나? 아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남편의 어떤 마지막 자존심? 그런 거 같아가지고 그 타이밍을 놓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때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제가 봤을 때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처음부터 경제권 넘겼을 때부터 이미 이 사람은 거기에 자존심에 이제 상처가 생긴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숨기게 되고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회피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간 것 같아요. 음. 사실 이게 한 명의 글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분의 이야기는 아니어서 한쪽만 지금 저희가 보고 이제 이 글을 추측하는 건데,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진짜 금액 하나 가지고 수입 속인 거 하나 가지고 아내가 배신감을 느꼈을까 싶은데, 네. 맞아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 30만 원, 80만 원 그거 얘기를 안 했다고 갑자기 이혼을 얘기한다는 거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그 전에도 비슷한 이제 일들이 있었거나 이제 의심 가는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전반적으로 쌓여 있다가 이런 이제 상황이 생기면서 그게 이제 터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이 이상의 정보가 저희가 없기 때문에 이 글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의심을 할 때 업소술집 매춘이란 단어 자체를 썼다는 게 좀 많이. 그렇죠. 그 남편분이 그런 쪽으로 예전에 이제 뭐 연애를 했을 때나 뭐 그랬을 때 속을 썩였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30, 80 그 부수입으로 들어온 거 하나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더 큰 거짓말을, 더 큰 어떤 사실을 숨겼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이것도 이상하고, 남편분이 얘기를 안 한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아내분이 의외로 좀 이렇게 남편분의 의심을 극단적으로 이제 의심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건 이제 여기 나온 정보로만 봤을 때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다. 돈 관리는 서로 대화를 해보고 서로가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이제 맞춰가는 게, 그리고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렇죠. 왜냐면 협의한 거기 때문에. 협의는 희생이라기보다는 배려니까 내가 내려놔야 될 건 내려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댓글로 저희와 생각이 같은지 아니면 다르신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자 글을 써봐요. 제목 그대로 신발 하나로 1년 내내 모든 만남에 그 신발만 신고 나오는 남자친구 이야기입니다. 제목 그대로 남자친구는 모든 신발에 그 신발을 신어요. 가끔 꾸미는 날에만 구두를 신어요. 신발이 그거 하나뿐인가 하면
여러 개 있는데 손이 그 신발에만 가나 봐요. 완전 꼬질꼬질하고 더러워져도 색도 빛바래지고 만날 때마다 그 신발을 신길래 왜 그 빛바랜 신발 신냐고 장난으로 놀리기도 했는데 정말 자기 관리 안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요즘 매력 요소가 정말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옷도 신발도 너무 좋아해서 항상 예쁘게 꾸미고 상대방은 별로 생각이 없어 보여서 힘이 빠지기도 하고 너무 신경 안 써주는 것 같아 서운해요. 저 혼자만 생각하면 그래 아끼면 좋지 원래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 이렇게 달래려고 해도 본인이 술 마시고 맛있는 거 먹는 거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반면 본인은 꾸미는 비용이나 저한테 쓰는 돈에 많이 아끼려고 하는 것이 자꾸 이게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적어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달라고 충분히 언급해도 되는 게 맞을까요? 아, 재밌는 사연이네. 왜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남자분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고 저도 이런 신발이 있어요. 애착 신발이신가요? 애착 신발이라기보단 그 신발을 신었을 때 그 편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도 그런 편한 신발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 신발은 저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창고에 있고 이제 신지는 못하죠. 밑창이 떨어지는 걸 제가 억지로 본드까지 붙여가면서 이제 신어왔던 건데 이 남자분이 이제 이런 행동은 패션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고 그리고 저도 옷도 많이 안 사고 신발도 잘 안 사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남자분들한테 나오는 어떤 성향 같은 거고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은 여자 남자의 부분이기도 크겠지만 여성분들도 이런 분들도 있긴 해서 아, 신발 한 신발을 오래 신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거 같아요. 패션도 결국 사람의 라이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남자친구분이 1년 동안 신발을 넘게 신는 거는 아까 말했던 편한 게 나의 신발 하나의 습관, 관성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습관은 사실 변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습관은. 그래서 꾸미는 습관은 여자친구분의 습관인 거고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부분을 이제 타인에게 변하길 원한다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여자친구도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그러니까 여자친구분이 만약에 싫어하는 행동, 습관을 바꾸라는 요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부분은.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여자친구분이 이제 남자친구가 싫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패션 감각 때문인 건지 끝에 나한테 돈 쓰는 것도 아까워하는 것 같다는 약간 그런 뉘앙스의 글이 있는 거 봐서는 나한테 요구하는 게 이제 변화 없고 별다른 대응 없는 남자친구의 태도인지 이제 그 방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패션은 그 하나를 드러나는 부분일 거고 사실은 그게 표면적으로 부분을 지적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생각이 정말 들었던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런 마음이 있는데 패션으로부터 이제 그 불만이 표출된 건지. 저는 이 글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선은 그 남자분이 뭐 처음에는 차려 입다가 이제 사귄 기간이 오래될수록 안 차려입는 건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처음부터 원래부터 이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전제하에 이 글을 보면 우선 이 여자분은 지금 솔직히 일방적이에요. 하는 말은 보면은 자기는 좋아해서 항상 예쁘게 꾸미는데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니까 하는 거잖아. 남자는 그걸 좋아하지 않는 거야. 그쵸. 자기를 꾸미는 아까도 거를. 그 생각은 비슷해요. 이제 연애라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좀 있는데 연애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과 나의 가치가 같을 거라고 이제 착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다른 거예요. 지금 남자분하고 여자분은. 그래서 이 여자분은 남자분이 좀 꾸몄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신경 안 써주는 것 같아서 서운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고 반대로 그러면 남자가 이제 게임에 롤에 관심이 있고 여자분은 관심이 없는데 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너무 신경을 안 써준 거지? 나 서운해.
그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이거 자체는 어느 정도 요구를 해도 괜찮은데 상대방을 바꾸려 한다면 그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기 아랫부분에 전 솔직히 이게 이 신발 하나 신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아랫부분에 저한테 쓰는 돈을 많이 아끼려고 한다는 점, 솔직히 이거에 더 화가 나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전 이게 문제지 이 신발이나 뭐 그런 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사연도 그렇지만 뒤에 사연도 약간 경제관념하고도 조금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관념이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돈을 썼을 때에 대해서 사람마다 그 중점이 다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여자분은 패션인 거고 남성분은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 관점으로 나한테 돈 쓰는 게 만약에 이제 뭐 사주는 게 먹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다른 거로 뭐 예쁜 걸 안 사준다거나 그러면 뭐 그냥 경제관념에 달려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 있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그런 거라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관계에. 앞에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일단 제쳐두고 패션에 이제 의문점이 있는 걸로 다시 돌아오면 내가 패션에 좀 더 감각이 있다면 남자친구가 이제 그 좋아하는 디자인이거나 아니면 편한 거에 맞춰서 같이 좀 새로운 건데 같은 디자인을 사준다거나 방법을 그냥 둘이 얘기해서 선물을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이제 같은 신발인데 안 신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그 사람 패션을 좀 이해해 본다거나 정말 다른 신발 하나 신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면 그냥 쇼핑 가면 돼요. 선물해줬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까지 뭐라 한다 그랬으면 진짜 나랑 안 맞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고민은 해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관계라는 게 혼자만의 움직임이 아니라 결국에는 둘이 이렇게 조금씩 배려하고 이해해야지만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타인을 만나면서 결국엔 나를 알게 되는 역할이 연애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패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패션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다른 연애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근데 그냥 패션이 하나의 부분일 거라고 했을 때는 서로가 맞춰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